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지입니다. 오늘 영상은 겨울인데 예뻐야 하는 날이야. 근데 그 예뻐야 하는 상황의 디테일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각각의 상황에 맞는 예쁜 옷들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옷들은 디자이너 브랜드계 대장주인 루에브르 옷들이고, 여기가 좀 유행, 트렌드 이런 걸 빨리빨리 선도하는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쭉 보면서 올해는 이런 게 많이 나오겠구나, 이런 게 유행이구나 라는 걸 보는 맛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댓글 이벤트도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제가 생각했던 상황은, 우리가 연말에 친한 사람, 편하게도 당연히 많이 만나지만 좀 오랜만에 만나는 사이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명이 이제 다 같이 만나야 되는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자리에서는 너무 페미닌한 룩은 싫더라고요. 그거보다는 이제 고급스러움과 뷰티가 난무하는, 뭔가 성공의 냄새가 나는 그런 룩을 좋아하는데, 그 느낌으로 번복해본 무채색 코디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룩에 블라우스를 입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블라우스는 예쁜데 티가 나요. 오늘을 위해 준비했다, 나 오늘 신경 썼다, 이게 좀 티가 나는데, 이런 니트를 입으면 그런 티가 좀 덜 납니다. 근데 대신에 그냥 니트가 아니고 여기에 이 타이 디테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타이를 리본을 묶어서 연출해도 되지만, 그냥 목에 한번 쓱 둘러주면 편안한 니트인 것 같지만 타이 블라우스처럼 어딘가 모르게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낼 수 있는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이 니트가 보면 라운드넥과 보트넥의 사이예요. 이 쇄골이랑 어깨 라인을 조금 강조하고 부각할 수 있는, 라운드넥보단 좀 덜 캐주얼한 느낌의 넥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출근룩으로 또 가장 좋아하는 벨티드 롱스커트도 있습니다. 몸매 라인을 쭉 뻗어 보이게 하기 위한, 모든 걸 최소화한 군더더기 없는 미니멀한 롱스커트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이 검은색 롱코트는 사실 오늘 보여드리는 아우터 중에 제 원픽인데요. 이너도 중요하지만 아우터로 이거 하나만 입으면 안 멋있어 보일 수가 없다, 무조건 성공한 사람처럼 보인다 싶은 롱코트입니다. 일단 이게 하이넥인데 내려서 입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코디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힘주고 멋져지고 싶은 상황인지, 아니면 힘을 좀 내려놓고 데일리하게 입고 싶은지에 따라서 변형이 가능한 상품이에요. 그리고 이게 제가 키가 168인데도 기장이 진짜 넉넉하고 전체적으로 오버핏, 박시핏 코트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너무 아빠옷 입은 것처럼 너무 훌렁해 보이지 않는 이유가, 이렇게 하이넥으로 올리는 디테일도 있고 밑에 허리 조이는 벨트까지 있어서 오버핏임에도 불구하고 어벙해 보이거나 밋밋하거나 단조로워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입체적이다라는 느낌이 강한 코트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말 마음에 드는 코트 위에는 뭘 들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오히려 각이 딱딱 살아있거나 색감이 튀는 가방보다는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구부러지고 눌리는, 제가 들 때마다 오히려 실루엣이 자연스럽게 흐트러지는 가방이 이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블랙만 있으면 심심했을 텐데 이렇게 골드 디테일을 군데군데 넣어놨어요. 근데 이 골드가 너무 노란 골드면 이 옷보다 이게 더 튀거든요. 근데 루에브르에서는 일부러 그런 바랜 듯한 빈티지한 골드 느낌을 내려고 공정을 한 번 더 거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 가운데 이 포인트는 나뭇잎을 말아 올린 듯한 디자인이래요. 그래서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다른 가방 브랜드에서는 보지 못한 차별화 포인트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코디는 오늘 보여드리는 옷들 중에 가장 페미닌한 룩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겨울 소개팅이 좀 많이 설레더라고요. 근데 소개팅에 또 패딩 입을 수 없잖아요. 여성스러우면서 따뜻함까지 챙긴, 그러면서도 군데군데 페미닌한 매력적인 요소를 쏙쏙 넣어본 코디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상의 먼저 보여드리면, 이게 시스루 이너 티셔츠예요. 저는 이런 이너 티셔츠가 겨울에 고민 많이 되잖아요. 근데 이 티셔츠가 딱 적당했던 게, 이런 이너 티셔츠가 너무 파여 있으면 좀 이상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쇄골 위까지 안정감 있게 올라오면서 대신에 답답하지 않게 한 반 정도 시스루예요. 그래서 이너티 찾으셨던 분들은 이거 입으시면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지금 입고 있는 이 니트 비스티예요. 일단 이 니트 비스티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격대가 진짜 천차만별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늘어나는 걸 고르면 진짜 몇 번 입고 못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니트 비스티에가 이렇게 흉곽, 상체를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훌렁이면 그 니트 비스티의 흉곽을 딱 잡아주는 맛이 안 살아요. 근데 이 루에브르의 니트 비스티에 보시면 굉장히 텐션감이 짱짱합니다. 그렇다고 두꺼운 건 아니거든요. 부피감을 더해주는 건 아니고 얇은데 이 짜임 덕분에 텐션감이 짱짱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몇 번 입었는데도 늘어남 하나 없이 처음 그 핏 그대로 유지하면서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를 목에 살짝 둘러주니까 이 타이와 니트 뷰스티에와 이 반쯤 비치는 이 시스루 티, 이 세 개의 조합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만큼 상의에 포인트가 있으니까 하의는 무난한 이런 울 미니스커트로 눌러줬는데, 일단 첫 번째로 요즘 니트 팬츠 엄청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니트 팬츠 저도 예전에 쇼츠를 올리긴 했었지만 출근 룩으로 당연히 어렵고 소개팅 룩으로도 애매한데, 이거는 그 니트의 뽁닥뽁닥함, 겨울 포근포근함 이런 건 살아있지만 겉보기에는 그냥 A라인 미니스커트예요. 그리고 이 소개팅 룩으로 정한 사실 메인 포인트는 이 아우터인데, 처음 보자마자 소개팅에서 인사를 하자마자 보이는 게 겨울엔 아우터잖아요. 근데 멋부린다고 코트 너무 얇은 거, 추운 거 입고 가면은 얼굴이 다 빨개지고 더 이제 보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 코트는 울 알파카 혼방이어서 웬만한 패딩만큼 진짜 보온성이 좋은 소재거든요. 그러면서도 막 빵빵하게 보온을 위해 전투적으로 입은 느낌이 아니고 진짜 보돌보돌하게 여성스럽게 입을 수 있는 알파카 코트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알파카 코트들의 장점이 이렇게 신 하나하나가 막 느껴지면서 눈이 내린 것 같은 보돌보돌함이잖아요. 그라데이션 된 느낌으로 색상이 되게 독특해서 그냥 싱글 자켓으로 툭 떨어지는 핏임에도 심심하다, 너무 무난하다, 단조롭다 이런 느낌은 전혀 들지 않는 코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가방을 뭘 들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가방까지 너무 페미닌한 거, 너무 하객룩스러운 거에 들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가방은 오히려 조금 빈티지한 이제 런던의 예쁜 언니들이 들고 다닐 것 같은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이 사트 에첼이라는 가방은 일단 이 끈이 양쪽에서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끈이 그냥 하나로 이어져 있는 거랑 두 개에서 같이 나오는 거랑 드는 느낌이 확 다른데, 확실히 이렇게 끈이 두 개로 나와야 좀 무심한, 꾸안꾸, 멋있고 빈티지함 이런 느낌이 살아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서 이 스트랩이 보시면 앞면 플랫을 살짝 덮어요. 그리고 이렇게 흰색 스티치가 꽤 굵게 존재감 있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 두 디테일이 이 가방 특유의 그 빈티지함, 뭔가 영국스러움을 더해주는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코디는 우리의 본분인 출근 룩이에요. 출근 룩인데 저녁에 약속이 있어. 그 저녁 약속이 제가 좋아하는 후배와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출근 룩이랑 좀 안 맞는 롱코트, 너무 꾸민 티 나는 옷 이런 건 아니지만 센스 있고 멋있는 선배미는 가져가는 그 정도 룩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상의로 입은 이 케이블 니트 카디건은 일단 이거 정말 까다로운 품목이에요. 저 같은 스트레이트 체형한테는 진짜 어려운 상품인데, 이거 입어보고 별로면은 다른 걸로 대체하려고 했던 상품인데 다행히 5 반, 66 정도를 입는 제가 입었을 때도 제가 생각했던, 제가 원했던 핏이 나오더라고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케이블 니트 가디건 중에 이 짜임이 양각으로 좀 이렇게 퉁퉁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두껍게 나와 있는 케이블 니트는 100이면 100, 제가 입으면 무조건 퉁퉁해 보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루에브르의 케이블 니트 가디건은 쫌쫌하게 짜여 있어서 보온 효과는 있었지만 그렇게 두껍게 나온 니트 가디건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루에브르의 코튼 팬츠인데, 이것도 참 웃기고 신기한 얘기인데, 오늘 보여드리는 많은 옷들이 있지만 제가 가장 먼저 내돈내산 해야지, 내가 사야지 했던 옷이 바로 이 핀터 팬츠예요. 왜냐면 저는 쌀쌀해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런 화이트 톤 팬츠에 대해 고민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런 화이트 팬츠 너무 좋아하고, 특히나 겨울에 추운데 이 톤이라도 화사해야 사람 자체가 밝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추우면 안 되니까 따뜻한 소재였으면 좋겠고, 근데 코듀로이 팬츠는 너무 캐주얼하지 않을까? 뚱뚱해 보이지 않을까 해서 그 어딘가 적당한 걸 찾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던 모든 조건들에 부합한 게 이 원핀터 팬츠예요. 그리고 그 멋있는 선배룩의 정점을 찍어줄 게 바로 이 버터색 하프코트입니다. 사실 하프코트 하면 귀여운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이거는 귀여운 게 아니고 좀 멋있고 감도 높게 풀어낸 하프코트예요. 이게 보시면 겨울에도 입을 수 있게 엉덩이까지 가려주고, 그리고 어떤 니트 위에도 입을 수 있게 팔이랑 어깨 라인이 아방한 박시핏으로 떨어지긴 해요. 그래서 다른 하프코트들처럼 그 아방함에서 나오는 귀여움이 있긴 한데, 대신에 이 와이드 카라랑 이 주머니 디테일이 너무 귀엽기만 한 그 느낌을 싹 잡아줍니다. 그래서 보통 롱기장의 테일러드 코트 보면 이런 존재감 있는 두꺼운 카라가 중심을 확 잡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프코트에 이런 와이드 카라를 매치해서 귀여우면서도 멋있으면서도 좀 서촌 서점에서 보일 법한 분위기 있고 감도 높은 그런 느낌을 가져가는 아우터였어요. 그리고 그런 디테일뿐만 아니라 이게 헤링본 코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까이서 봤을 때 그냥 레몬색, 그냥 버터색 코트보다는 좀 더 깊이감이 느껴지는 원단이어서 좀 더 소장가치 있는 코트였어요. 그리고 이 코디에는 가방을 뭘 들까를 고민했는데 아우터랑 하의가 둘 다 방방하게 밝잖아요. 그래서 아우터랑 같은 톤이면서도 좀 어둡게 눌러줄 수 있는 가방으로 이걸 찾았습니다. 이 가방의 매력은 뭐냐면 보면 진짜 스퀘어 가방처럼 딱딱딱 끊어지고 각이 살아있는 가방이거든요. 근데 가운데에 가장 큰 디테일인 이 벨트가 우리 허리 벨트처럼 중심을 확 조아주니까 여기서 비롯되는 이 곡선, 주름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선과 곡선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다 갖고 있어서 이거를 제가 만약에 정장 자켓에 슬랙스에 얘를 맸다 하면은 칼각 가방, 진짜 포멀한 가방으로 보일 거고 지금처럼 아방한 하프코트 위에 얘를 들면 오히려 이 곡선 부분이 부각되면서 부드러운 코디가 완성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 코디는 이것도 꽤나 중요하고 빈번한 케이스인데 내가 오늘 대면하는 사람들이 많고 좀 예쁘고 싶다. 그러나 활동량이 많은 날이다 할 때가 있어요. 이런 날에 이제 롱코트 입고 가면 TPO 잘못 맞췄다는 소리 들으니까 살짝 짧은 아우터로 꼬안고 그러면서도 이제 나만의 예쁜 느낌을 가져가면 좋은데 이 조합이 딱 그 케이스에 적합하더라고요. 일단 이 코디는 아우터가 메인이어서 아우터부터 보여드리면 이 루에브르의 퍼자켓이 떡볶이 코트와 퍼자켓의 장점만 교묘하게 조합해놨어요. 저는 이 떡볶이 코트 원래 좋아하는데 좀 유치해 보일까봐 못 입었었거든요. 근데 떡볶이 코트의 매력은 원래 이 토글 단추가 확 눈에 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루에브르의 퍼자켓도 전체적으로는 뉴트한 톤의 차분한 베이지면서 이 아웃라인 그리고 토글 단추 부분에만 짙은 고동색의 가죽이에요. 그 떡볶이 코트 특유의 귀여움이 묻어있는 자켓인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컬러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가디건도 이 색상 측면에서 활용도가 진짜 좋은데 사실 이거 단품 하나만 딱 보면은 와, 대단히 포인트가 된다. 이거 하나만 입으면 완전히 특별한 부위다. 이런 단품은 아니에요. 그치만 이게 어느 하의, 어느 아우터랑도 찰떡으로 매치되더라고요. 뭐 브라운 계열이랑 당연히 잘 어울리고 무채색, 뭐 카키색까지도 이 가디건이 다 소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속옷에 이 치마만 입을 때가 제일 예쁘다. 뭐에 매치할지가 애매해서 그냥 속옷만 입을 때가 제일 예쁘다 이럴 때 있죠. 근데 이런 만능색 상의 하나 있으면 하의를 뭘 입든 아우터가 뭐든 간에 고민 없이 탁탁 입을 수 있어서 활용도 좋은 템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의랑 아우터 두 개 다 좀 밝은 톤이었으니까 하의는 오히려 좀 어두운 카키 색상을 입었는데 사실 단어로만 들으면 베이지와 카키가 그렇게 찰떡인 조합인가 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베이지 가디건이 워낙 소화력이 좋다 보니까 이 카키색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세 개 다 좀 차분하고 뮤트한 톤으로 조합이 되게 좋아서 꾸안꾸로 예쁘고 싶다 하는 날에 추천하는 조합입니다. 그리고 이 코디에 가방은 뭘 들까, 뭐가 예쁠까 고민을 해봤는데 오히려 막 각이 살아있는 가방보다는 이렇게 짐을 넣은 대로 모양이 바뀌는 이 흐르는 듯한 나일론 소재의 가방이 더 잘 어울리더라고요. 사실 이 디자인이 루에브르 올해 나온 가방들 중에서도 제일 많이 보였던 가방이어가지고 여러분들도 보신 적 있으실 텐데 블랙 색상도 당연히 무난하고 예뻤지만 이 토프 색상도 다른 가방 브랜드에서 많이 보지 못한 차분하면서 오묘한 색감이고 무엇보다도 아까 이 상의 아우터 카키색 스커트랑 잘 어울리는 톤이어서 이 색상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직장인 보부상분들 이런 가방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밑면이 넓고 도라에몽 주머니처럼 막 넣을 수 있는 게 수납력이 진짜 좋아요. 그만큼 이 상품도 수납력이 제일 강점인 상품인데 그렇다고 너무 수납력만 본 가방들은 정말 복조리백 같은 것도 있고 좀 투박한 면이 있는데 이 가방은 이 옆에 좀 붉은 버클이 있잖아요. 이게 그 느낌을 싹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수납력은 가져가되 후줄근하지 않게 꾸안꾸룩, 조금 꾸민 룩에도 잘 어울릴 수 있는 디자인이어서 제일 인기 있는 베스트셀러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이번에 정말 예뻐서 너무 설레하면서 고르고 입어봤던 루에브르 옷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또 여러분들이 아니면 언제 이렇게 루에브르의 예쁜 옷들을 많이 입어봤겠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고 그래서 다음에도 또 더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 드릴 수 있는 그런 옷들, 그런 팁들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